예.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법무부 출입국 관리 담당하시는 출입국 본부장이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금 조치를 했다라는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온 박성재 장관이 엄청나게 화를 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고성이 복도로 터져 나왔다. 이런 이제 기자들의 기사도 있던데 그분이 잘못하신 겁니까?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네. 만약의 경우에 그 출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 가지고 그 배상업 본부장의 조치에 대해서 장관이 그걸 갖다가 질책한 것이라면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관은 12월 3일자 그 회의에 참석했고 그리고 12월 4일 안가 회동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추어봐도 그런 업무, 그러니까 그 출입국 금지 업무라던가 배상업 본부장이 국회에서 답변했던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해충돌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질책을 했다 하면 그거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고 볼 소지가 있고요. 지금이라도 14일 내에 바로 그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이해충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신고를 하고 그 업무에서는 본인이 회피해야 될 겁니다. 근데 회피를 안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더 기세등등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탄핵이 기각되면서 다시 현업에 복귀를 한 터라 오히려 검찰 조직 내부에서 더 큰 소리가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저도 지금 가끔 가다가 만나는 후배나 아직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실국장들한테 그 장관이 복귀를 하게 되면은 곧 인사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 흉흉하다 이런 얘기는 전에 들었습니다만 그냥 아이고 설마 그렇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요. 이번에 감찰관이랑 대검 감찰부장을 공모하려는 그 공고를 올리고 그런 걸 보니까 그리고 공고문도 과거와 다르게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이런 걸 확실히 밝혀야 될 것 같고 그런 소문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한덕수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물론 그 부장검사 두 사람 어쨌든 다 끝난 일이 돼 버리긴 하지만 비슷한 양태를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법의 취지대로 해주길 바라는 거지. 맞아요. 법이 형식적으로는 법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허점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면서 국민 법금 운정에 어긋나는 그리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그 의사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건 말씀드리자면 법률을 떠나가지고 뭔가 좀 국민들이 분명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국민들을 저렇게 우습게 알기에 사실은 계엄 선포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그 내란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옹호하거나 함께 관련되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반성 없이 하는 사람들이 행태를 보면 국민들 무시하는 것 같아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거 무시당한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 무시당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전한 그 판단이라든가 합리적 기준이 무시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제가 지금 법률가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행위는 잘못됐다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법무부 감찰관으로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낙점되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그런 소문이 있다고 그렇게 아마 어제 그 말씀들 하셨던 걸로 보는데 그분은 아마 저도 같이 근무는 안 해봤습니다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지난번 이프로스라고 검찰 내부망이 있습니다. 거기 검사들 보는 게시판에 지금 그 탄핵 심판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그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을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 대통령 그 탄핵 심판에서 안중근 의사보다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이건 적절치 않다. 이런 그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이제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프로스 게시판 글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언론 보도에 난 걸 보면 맞는 것 같고 뭐 그런 글을 올렸다면 그 자체로도 좀 적절치 않은 행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검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검찰 출신의 검찰총장까지 하신 그 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고작 한다는 게 2년 반 만에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누는 비상계엄을 했으면 그분이 속해 있던 조직의 종사자들은 그래도 최소한 여기에서 국민께 사죄 반성하고 조직을 좀 혁신하는 차원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란 수사를 방해하거나 그리고 혹여라도 자기들에게 무슨 칼날이 돌아올까 봐 이거를 일단은 좀 막고 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던 분을 감찰관에 앉혀가지고 이분이 무슨 감찰을 하겠습니까? 네? 제가 감찰관 시절에 저는 사실 어떤 쪽의 입장을 취하던 간에 어떤 쪽의 입장을 취하던 간에 그 검찰 내부방이든 어디든 그런 정치적 견해의 글을 올리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SNS 이용과 관련된 자제 공문이라던가 그런 걸 여러 차례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쪽의 글을 올렸든 간에 그런 경우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를 하던가 뭐 징계 절차를 밟던가 이렇게 해야지 그 검찰 법무검찰 구성원들이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외부에 알리거나 혹은 그런 그 선입견을 주는 것은 국민들한테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감찰관 그만두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그런 정치적인 견해를 페이스북이든 뭐든 이런 데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비정치적이고 일상과 관련된 글을 올렸을 뿐이지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실 감찰관을 그만두겠다고 그날 작정을 한 것도 이런 계엄 상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내가 어떤 정치적 관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제 소신이라는 게 어차피 그런 정치적인 견해를 함부로 밝혀서는 안 된다는 거였는데 나와서 그런 견해를 밝히겠다라고 작정한 이상 난 그만둘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제가 사직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 비춰보더라도 이런 그 자기 견해를 함부로 그렇게 밝히거나 그런 사람 그런 행위는 분명히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요. 그거는 징계 절차를 지금이라도 밟아야 됩니다. 비록 대검 감찰부장이 공석에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이 분명히 경고를 하던가 그리고 문제되는 그 글 자체를 캡처를 해서라도 지금 현재 당장 감찰 조사를 한다던가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지금 징계를 받으면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지 이분이 감찰관이나 이런 중요 직책을 맡을 그런 분은 아닌 것 같다. 감찰 조사 사유는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22년 이후로도 한 2차례 3차례에 걸쳐서 그 법무검찰 전체에다가 저 SNS 사용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몇 번 전파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그 당신들이 올리는 글 하나하나가 그냥 국민들 일반에게 주는 그 정치적인 그 편향성 여기에 대한 시비를 불러일으키니까 올리지 말라고 계속 글을 내려보낸 적이 있고 그걸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글을 올렸다는 것은 분명히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으니까 그 의도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올렸던 글 자체도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글이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8대0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일개 검사도 아니고 대검 검사급 검사장 신분에 있는 사람이 기관장이 그런 글을 올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